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미국이 예상을 깨고 긴축기조로 선회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이 오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곧 불어닥칠 춥고 긴 겨울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는 정도로는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큰 걱정은 고금리와 고유가가 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미국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다시 0.25% 올린다면 현재 상단 5.5%인데 5.75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니까 2.25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정부는요, 미국이 올 하반기에는 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격차가 축소가 안 된 겁니다. 오히려 격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외 자본이 나가는 거예요. 자본 유출이 됩니다. 자본 유출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을 막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도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 안에 오름까지 설치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관철시키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유가는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에도 크나큰 직격탄이 예상이 됩니다. 경제 주체들이지요,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지금 위기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2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 바로 방증입니다. 여러분, 8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75조 원으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이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2, 3년 후에는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영끌족들이 지금 2030 세대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집을 사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일 27일부터 일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너도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사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고시대입니다. 예, 사고시대. 예.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런 사고시대 이런 고통 속에서 집값 불안마저 얹어지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도록 나락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처방해야 할 겁니다. 어정쩡한 주택 공급책으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불안 심리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택 공급을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3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 가입했는데요. OECD 가입 이후에 3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고금리가 저성장이 되는 게 지금 뉴 노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제는 수출 부진 타계가 바로 급선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경제 체제를 바꾸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어떤 대전환에 나서야 할 거고요. 이제 서비스 발전 사업에도 좀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정부가 모르고 있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정부도 알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지금 총선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골치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다음 경제팀에 넘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중유 복합 위기를 반드시 돌파해야만이 한국 경제가 나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대차한 시점에 경제팀들이 내년에 총선 차출설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입길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과 가게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기업들은 지금 한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 충당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2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 빨리 하루빨리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가계부채를 축소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이렇게 기업이나 가게가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개인들은 가계부채를 축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강도 월동채비를 서둘러야만이 고통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기나긴 고통의 인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